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원격 수업을 위한 수업 설계와 수업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생님들과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대담을 통해서 교육에 대한 부분 어떻게 변화됐는지 함께 잠깐 나눠봤었는데요. 저는 교육을 1.0, 2.0, 3.0 이렇게 나눠본다면 교육 1.0에서는 손이나 도구를 이용해서 손이죠, 주로 활용하던 그러한 시기. 그리고 2.0에서는 어떤 기계들이 도입되던 시기. 그리고 교육 3.0에서는 드디어 정보통신 기술, 정보통신 매체들을 활용한 기술이 우리 교육 현장에 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에 발맞추어서 우리가 원격 수업을 돌아본다면 지난 1년 험난한 1년, 힘든 1년이었지만 우리 선생님들께서 잘 쌓아 올린 어떤 교육의 성과들, 특히 원격 수업의 성과들이 이제는 2.0으로 도입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잠깐 우리 선생님들 교육 1.0, 2.0 우리 어떻게 2.0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방향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올해 원격 수업 도입하느라 굉장히 많이 애를 썼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번에는 약간 기계적인 거라던가 혹은 뭐 소프트웨어적인 거라던가 이런 걸 좀 많이 신경 썼던 것 같아요. 내년에는 거기에다가 수업 방법을 좀 더 넣어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이게 2.0이랑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듭니다. 네. 또 우리 상민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온라인 공간, 그리고 온라인 공간과 현실 공간 이것이 함께 가는 수업 방법을 이제 꾸준히 좀 연구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들이 이제 나오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상근 선생님. 네, 저는 수영을 예로 들면 1.0 때는 빠져 죽지 않기 위한 몸부림이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2.0으로 가면 배운 자들의 수영을 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수업을 어떻게든 끌고 가려는데 좀 집중을 했다면 이제는 온라인에서도 오프라인에서도 학교 자체가 온라인에도 존재하고 또 오프라인에도 존재하고 이것들이 잘 믹스가 되는 학교다운 학교, 수업다운 수업으로 나가는 게 2.0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대로 블렌디드 러닝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어떻게 하면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함께 섞어서 갈 수 있을 것이냐. 네, 물론 온라인에 더 적합한 수업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오프라인에 적합한 수업 형태가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두 분이 말씀해 주신 어떤 수업의 조금 더 깊은 단계를 가기 위해서는 저희가 결국 교육 심리학적인 부분, 교육 공학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배움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을 바탕으로 했을 때 비로소 제대로 된 2.0 단계의 수업 설계가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육 심리학적 측면과 교육 공학적 측면을 한번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교육 심리학적 측면, 혹시 기억에 남는 게 뭐가 있을까 한번, 네, 갑자기 하늘을 쳐다보시는 것 같은데, 네, 교육 심리학적 측면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네,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아동 교육 심리? 예.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동 교육 심리. 아동 발달에 따른 네. 교육 방법의 변화? 네. 전했어요. 네, 좋습니다. 또 우리 전 대학 다닐 때 교육 사회학에 관심이 많아서 심리학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네. 넘기겠습니다. 네, 피해가는 방법이 참 여러 가지가 저는 공학대 이야기를 네. 제가 이제 함께 살펴보고 싶은 거는요. 교육 심리학적 측면은 우리 선생님들 많이 생각해 보신 내용들인데요. 뭐 행동주의, 뭐 인지주의, 구성주의 또는 뭐 그 중에 많이 떠올리셨던 것 중에 뭐 동기이론, 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뤄지고 있는데 뭐 그 부분을 오늘 우리가 다 할 건 아니고 이 교육 심리학적 측면은 우리 학생들의 입장, 학생들에게 관점을 두고 어떻게 교육하는 것이 맞느냐 이 부분을 우리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교육공학적 측면은 당연히 선생님, 네, 교수 관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 입장에서 교사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이 우리의 교육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의 저는 교육 심리학적 측면과 교육 공학적 측면을 잠깐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교육 심리학적 측면을 보면 우리가 행동 및 사고의 변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원격 교육을 우리가 진행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행동과 사고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기대했었을까요? 그냥 수업 때우기, 수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에 정말 너무 수영 배우듯이 그런 것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정말 어떤 학습자의 행동과 사고가 변화되는 것에 어떤 관심을 많이 가졌을까? 그런 의구심이 제 스스로 많이 느꼈습니다. 상근 선생님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육이라는 것이 정말 저희가 어떤 가르치는 과목에 대해서만 충실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 어떤 인간의 삶과 또 인간이 되어가는 어떤 과정들을 저희가 진짜 교육을 한다는 것이 중요한데 심리적인 부분에서 본다면 사실 그런 것에 있어서 학생들의 선생님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에게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 학생 한 명 한 명의 어떤 심리적인 잠시만요. 심리적인 어떤 상태나 아니면 그 아이들의 삶이나 이런 것들을 좀 들여다보면서 제가 교육을 했어야 되는데 지난 한 해간의 온라인 수업을 되돌아보면 난 그러지 못했다라고 사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보듬어주는 부분도 필요했고 또 아이들의 어떤 심리적인 가정에서 혼자 그 온라인 수업에 참여하는 그 학생의 어떤 심리적인 것을 파악을 하면서 제가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나 중심으로 설계하고 나 중심으로 수업을 일방적으로 좀 진행한 것은 아닌가 좀 되돌아보게 됩니다. 네, 다음 질문 할까봐 긴장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제가 필요할 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행동과 사고가 어떻게 변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원격 수업을 끌고 갈 수 있느냐, 이게 과연 2.0의 최고 목표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교육 심리학적 측면에서 우리가 보통 학생의 경험,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학습이 이루어지고 더 발전되고 이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원격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얻은 경험이 결국 다음 원격 수업 2.0에서는 점차 나아지지 않을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자기 반성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어떤 행동, 사고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 네, 그 부분이 우리가 학생들을 계속 지켜보고 그 아이들을 피드백해 주면서 점차 학습의 어떤 효과를 높이는 그런 쪽의 방향을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질문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인지 발달, 뭐 인지주의, 계속 어렵네요. 계속 어렵나요? 네. 행동주의, 그리고 구성주의로 보통 일컫는, 네. 그런 것이 있는데, 혹시 인지주의 심리학자 하면은 제일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삐아제? 네. 맞나요? 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너무 옛날 일이라. 네. 삐아제. 정말. 감동. 네. 그 삐아제 인지주의로 유명하죠. 사실 우리가 구성주의는 행동주의와 인지주의의 어떤 두 개의 또 다로 나타난 어떤 주의가 아니라 구성주의라는 새로운 사도가 결국에는 그 인지주의와 행동주의를 점차 발전시키는 형태로 우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삐아제의 반기를 든 사람 혹시 기억날지? B로 시작하는데요. 혹시 삐아제의 어떤 문제점을 지적해서 이렇게 바꿔야 된다.
하고 주장했던 B로 시작하는 거의 엔진데요. 네, 그 비가 내리는 비가 아니라 네, 비 고까지 가볼까요? 네. 네, 바로 나왔습니다. 네. 비고스키가 바로 어떤 피아제의 어떤 한계점을 조금 더 나아가려고 노력을 많이 한 인물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심리학적 측면, 교육 심리학적 측면에서 선생님들이 지금 표로 잠깐 보고 있는 내용 중에 우리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강화를 시킬 수 있는가. 그 강화에는 뭐 다 아시겠지만 정적 강화와 부적 강화가 있죠. 네, 좋은 쪽을 더 잘하도록 돕는 것과 좀 안 좋은 것을 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그런 강화들이 이제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인지 과정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 중에 이제 우리 뇌과학에 지금 현재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정보 처리 이론. 네, 혹시 정보 처리 이론 하면 아실 겁니다. 단기 기억, 장기 기억. 그래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부호화를 한다든지 이러한 전략들을 세워야 뇌에 오래 기억이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됐는데요. 하여튼 이런 교육 심리학적 측면에서 우리 학생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전에 배우셨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는, 네, 선생님들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넘어와서 교육공학적 측면을 보면은요. 교육공학하면 대단히 사람들이 어떤 컴퓨터, 뭐 이런 매체에 집중하는 게 사실인데 어떤가요, 상면 선생님? 교육공학. 내가 알고 있는 교육공학. 제가 알고 있는 교육공학은 아무래도 공학이란 말이 붙었기 때문에 교육 뒤에 공학이 붙은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을 뭐 IT가 됐건 스마트가 됐건 공학적인 것들을 이용을 해서 학습자로 하여금 더 효용성 높은 교육을 하게 만드는 것. 그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공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교육공학을 대단히 좁게 보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은 교육공학은 학습 지도에 따른 개인 환경, 네, 개인 환경을 시작으로 해서 어떤 과학적, 계획적, 체계적인 어떤 관리, 그리고 그 학습 목표의 달성의 과정, 그리고 학습에 있어서 수업 준비와 학습의 수행, 그리고 수업 평가까지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얼마나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느냐. 그 관리를 위해서 모든 교사의 입장에서 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학문, 네, 이렇게 아마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되게 범위가 좁지 않고 넓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조금 있다가 살펴보겠지만 스캐폴딩, 비계 이론이라고 하는 어떻게 하면 학습자의 능력을 교사가 최대한 발달시켜 줄 것인가, 네, 그런 부분까지 나아가게 된 거고요. 그리고 협력학습, 뭐 협동학습, 이러한 것도 이런 교육공학적 측면에서 학습 과정을 분석하고 그 성과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고민해보는 교수적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이제 뭐 원격 수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지금 우리가 살펴본 교육 심리학적 측면, 교육 공학적 측면이 모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측면에 있어서의 어떤 수업 설계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5개 과정이 지금 보이는데요, 순서가 설계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시죠. 설계, 개발, 활용, 관리, 평가. 네, 이 5가지 단계로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정말 설계를 얼마나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잘 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설계가 촘촘해야 우리가 개발을 하겠죠. 그래서 그 개발 단계에서 설계한 내용들을 잘 담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걸 활용하고
그다음 활용만 해서 끝나지 않잖아요. 우리가 잘 관리하고 그러한 내용들을 어떻게 안내하고 이런 것도 모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가. 빠질 수 없죠. 수업에 목표가 있었으면 평가를 하듯이 평가에서 다시 피드백해서 재설계한다든지 이런 과정이 거치게 될 텐데요.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원격 수업을 위한 설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째는 단위학교 구성원의 의견 수렴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원격 수업을 진행을 하시면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좀 궁금한데요. 의견 수렴 부분에서 잠깐 좀 짧게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희는 전체 회의도 했고요. 네. 그리고 각 학년 군별 회의도 따로 했고, 그리고 수시로, 그리고 에듀테크 팀도 있어서요. 거기서 회의를 다시 해서 다시 전체 공유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네. 음. 또 우리 상민 선생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교장 선생님을 필두로 해서 운영팀이 일단 있었고요. 그 안에서 회의를 해서 몇몇 가지를 한번 시도해보자 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전체 교직원에게 연수를 진행을 하고 거기서 선생님들께서 이게 좋겠다 하는 쪽으로 결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네. 상근 선생님. 네, 저희는 그 교과 아무래도 중등은 교과가 있다 보니까 교과마다 수업의 스타일이라든가 가르쳐야 될 게 굉장히 다양한데 우선 선생님들이 수업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먼저 좀 여쭤봤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업의 방법들, 이런 방법들에 해당하는 도구들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막 연구하고 개발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먼저 알려드리고, 그다음 필요한 것들을 이제 나중에 저희가 이제 서로 간에 도움을 주면서 1년을 끌어왔습니다. 네. 정말 가장 중요한 단계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조금 아쉬웠던 건 학생들이 오질 않아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어떤 의견도 수렴을 했으면 정말 더 좋은 그런 수업의 설계 과정에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원격 수업 플랫폼을 선정한다든지 또 원격 수업 플랫폼 운영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인 수업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함께 모색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교과목별, 다시 또 흩어져서 교과목별로 좀 더 디테일하게 설계가 들어가게 되겠죠. 네, 다음은 이제 뭐 개발 단계인데요. 사실은 올해 플랫폼이 정해졌으면 개발 단계는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선생님들의 어떻게 보면 전공 분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수업 자료를 분석하고, 그러면 어떤 수업 도구들이 쓸 수 있을까 분석하고, 아까 상근 선생님이 잠깐 얘기해 주신 부분 같기도 한데, 그리고 자료를 제작하고 그 자료 제작 결과물을 한번 협의해 봐야 되겠죠. 이게 정말 괜찮은지, 학생들이 잘 따라갈 수 있을지, 그리고 결국에는 그런 수업 도구의 최종 완성을 통해서 이제 활용 직전 단계에 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활용 단계로 가보면요. 이제 우리가 열심히 자료 개발한 것에 대해서 적용하는 단계가 되는데요. 뭐 적용하다 보면 학생들이 어떻게 접근했는지 이런 것도 알게 되고, 또 적용할 때 문제점도 발견을 하게 되죠. 네. 그리고 원격 수업 자료 개발 적용에 따른 어떤 정책들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그 정책들 중에 한 가지를 꼽는다면 정말 출결, 이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애들 출석 안 해요. 또 온라인 수업에 있어서 아이들이 영상을 잘 안 들어요, 끝까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체크할 것이냐.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그 활용 과정에서 어떻게 한 분만 들어볼까요? 가장 어려웠던 점. 활용 과정에서 직접 진행하시면서. 저희는 네. 수업을 선생님들 나름에는 정말 열심히 체계적으로 네. 아이들의 어떤 형편과 상황을 잘 고려해서 준비를 잘 하시고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전차시에서도 좀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막상 그 의욕이 없는 학생들이 굉장히 무성의하게 참여를 하거나 또는 어떤 무성의하게 과제를 제출하거나 하는 것들 때문에
몇몇 학생이 어떤 그런 과제를 받고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좀 마음으로 힘들어하시는 네. 열심히 준비한 수업이 조금 내쳐지는 듯한 기분을 받으시는 네. 부분들이 있어서 네. 저는 활용 부분에서 그러니까 열심히 해왔지만 좀 그런 부작용들도 좀 있었다라고 생각이 네. 듭니다. 그런 부분 저도 많이 공감하고 아마 두 분도 공감하실 것 같고요.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걸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이냐. 네, 이 부분으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활용하는 데 있어서 나타난 여러 가지 어떤 진행 과정에서의 어떤 플랫폼 관리라든지 또는 정책 운영 관리 그리고 참여 학생 관리 그리고 그 수집된 정보들 그 정보라는 게 뭐 학생 정보가 아니라 결국 평가 정보도 다 해당이 되겠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제가 해본 건데요. 그 아이들이 제대로 문자나 이런 걸로 통보를 안 해주거나 하니까 잘 참여 안 하는 플랫폼만 가지고는 한계에 봉착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리적인 문제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로 평가 단계인데요. 원격 수업 적용 결과에 따른 문제점을 이제 분석을 최종 하게 되고 스스로 저희가 평가를 해보게 되죠. 그러면 어쩌면 원격 수업 플랫폼을 갈아탈 수도 있을 거고요. 이게 정말 안 맞았다든지 뭐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도 있을 테고 또는 일부를 도입하거나 뭐 여러 가지 측면의 어떤 고민들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2단계에서는 설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효과성을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아마 저희가 지금 2단계까지 나아가기에는 아직은 시간이 없었던 것 같죠. 1.0에서는. 네. 그래서 2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어떤 과정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혹시 제가 이번 질문인데요. 티팩 혹시 백팩 말고요. 네, 티팩이라고 혹시 너무 오랜만에 들어보는데 너무 오랜만에 들어보는 용어인데요. 티팩에 대해서 우리 상빈 선생님 오랜만에 들어봤다는 티팩 티팩하면 생각나는 게 카드놀이 형태로 연수를 받았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잘 받으셨는데요. 큰 전지 네. 깔아놓고 선생님들 막 모이셔갖고 카드 막 나눠드리고 매직 같은 걸로 써가지고 이렇게 교집합 그리고 이렇게 네. 하면서 했던 네. 기억이 납니다. 교집합이 지금 화면에 딱 보이고 있죠. 네. 우리가 T팩 중에 T, 테크놀로지가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과 내용은 뭘까요? 컨텐츠. 그리고 마지막 교육학 지식. 교육학은 뭐죠? P로 시작하는 네. 다들 영어를 별로 좋아하신 페다고지. 네. 페다고지. 뭘 고지하는 거. 네. 이 세 가지 측면. 그래서 우리가 TK, 테크놀로지 날리지. 네. 그리고 컨텐츠 날리지. 그리고 페다고지 날리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T팩을 완성을 하게 됐는데요. 그 중요한 시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정보통신 기술 활용에 있어서 테크놀로지에 대한 교육을 해야 될 것인가,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교육을 할 것인가, 이 부분도 대단히 저는 중요하게 생각이 되거든요. 자, 테크놀로지에 대한 교육. 상근 선생님. 초반에는 필요합니다. 네. 저희가 원격 수업을 하기 위해서 초반에는 필요하지만 그 중심이 점점 테크놀로지를 향한이 아니라 그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교육으로 바꿔가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한번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테크놀로지 지식이 학습 목표에 도움이 되는지 우리 선생님들께서 잘 분석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 지식이 수업 내용에 적용 가능한가. 그냥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까 제가 교육 심리학적 측면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냥 애들이 재밌어 하니까 뭐 G러닝 기반이니까 게임 러닝 기반이니까 그냥 이거 써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이게 정말 어떤 수업 내용에 적용 가능한 건지 또 수업 방법에 있어서 적용 가능한지 그리고 결과론적으로는 테크놀로지 지식이 학습 목표,
수업 내용 또는 뭐 교육학적인 어떤 적용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활용 가능한지 네, 이것을 잘 검토해 보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T팩이라는 거 뭐 설명하자면 너무 길지만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선생님들 한번 짚고 넘어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JPD라고 아마 보여지실 겁니다. GPD죠, 그렇죠? 네, Zone of Proximal Development의 우와. 줄임말 말이죠. 영어 선생님. 네,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근접 발달 영역 이런 이야기를 많이 쓰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학습자의 수준을 어떻게 발전시켜 줄 것이냐의 측면에서 선생님들 아마 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현재 발달 수준, 그 학습된 영역에서 어떻게 하면 잠재 발달 수준으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지 이러다 보니까 우리 비계 이론, 스캐폴딩 기법이 여기에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스캐폴딩을 정리를 해보면 학습자의 잠재적 사고를 촉진하도록 돕는 교사의 지원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 중에는 개념 스캐폴딩, 그리고 절차 스캐폴딩, 메타인지 스캐폴딩, 전략 스캐폴딩으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겁니다. 뭐 혹자들은 낮은 단계, 중간 단계, 높은 단계에 가 정해져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뭐 개념을 효과적으로 익히기 위해서 필요한 좀 고난이도의 스캐폴딩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세 분 마지막 거의 질문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내가 가장 잘 쓰는 스캐폴딩 기법, 전략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정원 선생님. 저는 절차 스캐폴딩을 했던 것 같네요. 아이들한테 네. 어떤 과정까지 이르기 위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쪼개서 알아듣기 쉽도록 네. 계속 절차를 밟아가는 절차 스캐폴딩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또 우리 상민 선생님. 저는 개념을 좀 중요시하는 스타일이라서 네. 개념 스캐폴딩이 아무래도 저에게는 많이 적용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뭐 어떤 용어, 그러니까 특히 기술을 가르치다 보니까 어떤 용어나 개념 이런 핵심적인 부분들이 그러니까 잘못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확실하게 이렇게 짚고 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조금 제가 강조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네. 상근 선생님은 어떠셨나요? 네. 그래서 저는 메타인지 스캐폴딩이 아무래도 가장 네. 왜냐하면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현실의 문제 해결에 관심이 많거든요. 또 특히 제가 가르치는 과목이 그 기술과 정보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고 또 그러다 보니 아이들에게 자유롭게 좀 또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게 그런 것과 관련된 이야기들 또 그런 질문들 그런 도입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들께서 나름 설정해 놓으신 그런 스캐폴딩 기법을 가지고 이번 원격 수업을 설계하실 때는 내가 어떤 스캐폴딩을 해야 학생들의 어떤 능력을 더 발전시켜 줄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통 정리할 때 초보적 스캐폴딩 대부분 아마 흥미 유발, 동기 유발, 시범 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될 겁니다. 설명하는 거. 그래야 아이들이 뭔가 다음 걸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도약적 스캐폴딩에서는 간접 정보 제공해 주는 거죠. 저희가 잘하는 이거 힌트 정도만 주고 팁 정도만 주고 네. 그래서 교사의 어떤 도움을 조금씩 줄여가는 과정이 되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발전적 스캐폴딩에서는 정말 미션 수행 과제를 제시하고 정답 없는 질문. 그렇죠? 네.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찾아가고 오히려 역으로 우리한테 와서 물어보게. 근데 이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원격 수업에서 이루어지려면 그만큼 SNS, 우리 플랫폼, 교육 원격 수업 플랫폼이 정말 잘 설계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요, 수업 절차인데요. 제가 이제 뭐 수업 설계와 수업 방법이라고 했는데 이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기에 나와 있는 수업 절차의 진행 단계는 사실은 앞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어떤 협력학습이나 또는 우리 학습자의 맞춤형 교육 이런 것들이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데 자기주도 학습을 위한 어떤 수업 절차 우리 결국에는 아이들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기 나와 있는 대로 진단 부분에서는 학습자 상태를 분석을 하는데 사실 자기가 분석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물론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죠. 자기 주도학습을 뭐 착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애들 스스로 놔두면 잘할 거라는 그게 아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목표 설정. 그 학습자 분석을 해서 내가 어느 수준인지, 내 성취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 또 선생님 입장에서는 심리 특성이나 또는 그 학생이 갖고 있는 환경, 가정 환경 이런 것도 사실은 잘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움을 주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학습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계획 실천에 따른 지원인데 그런 지원들을 다 모아야 되겠죠. 개인이 선생님한테 어떻게 도움을 얻을 건지, 부모님한테 도움을 얻을 건지 뭐 이런 도움을 얻을 것들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에 따른 학습 실천을 위한 전략을 세우는 게 다음 단계인 학습 전략이 되겠죠. 그래서 학습 전략을 잘 세워야 효과적으로 학습이 이루어지지 전략 잘 못 짜면 결국엔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플래너 기억 많이 나시죠? 네, 플래너 같은 것들이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상민 선생님 좀 졸린 것 같아요. 아닌가요? 네. 우리 마지막으로 네. 그윽한 눈빛이었군요. 네, 마지막으로 평가 및 성찰의 과정인데요. 이제 자기가 우리 보통 시험 못 보면 반성 많이 하죠. 근데 반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가 문제인지 학습 목표에 내가 왜 도달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잘 분석해보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 성찰해서 다시 잘 계획을 수립을 하는 과정. 이게 이번 원격 수업의 어떤 수업 단계에서 학생과 우리 교사와 학부모님이 함께 가는 그렇게 설계가 되는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원격 수업을 위한 수업 설계, 수업 방법 함께 살펴봤는데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잊고 있었던 백투더 베이직 기본으로 돌아가자 이런 게 지금 생각이 나네요. 제가 아이들한테 수업을 이렇게 구성해서 주기가 바빴지 이걸 다시 순환하는 모형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평가까지 해서 다시 이랬으니까 다음엔 다른 계획으로 이렇게 세워서 순환하는 모형으로 갔으면 더 좋겠구나. 제가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또 우리 다른 두 분은? 저부터 할까요? 네. 저도 뭐 좀 현정 쌤이랑 비슷한 이야기인데 네. 사실 뭐 저를 비롯한 모든 선생님들이 전면 온라인 학습이라는 건 사실상 처음 해보는 해였기 때문에 해내는데 급급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많은 절차와 개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곰곰이 고민을 하고서 좀 더 발전된, 물론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돼야겠죠. 네. 종식이 돼야겠지만 좀 더 발전된 형태의 원격 수업을 계획하고 좀 설계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우리 상근 선생님 마지막. 네, 저는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또 제가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수업을 해왔나 다시 한번 반성을 하게 되었고요. 수업을 하는 선생님이나 또는 수업을 듣는 학생의 처한 환경이 모두 다른데 그것들을 조금 더 면밀히 잘 살피고 거기에서 가장 적합한 수업 모델들을 찾아가고 또 그것들을 절차에 의해서 꼼꼼히 되짚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나눈 이번 시간 우리 연수를 듣는 선생님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연수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